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크리미벨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저도 이렇게 뭐 하는 일이 뭐 없진 않지. 없진 않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근데 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명 국민 피로제라고 불리는 거 박땡땡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제약 단일 제품으로 최초로 연매출로 2천억을 돌파했어요. 연매출 2천억. 와. 200억도 아니고. 2천억. 단일 제품으로. 이게 그만큼 피곤한 분이 많다는 건데, 선희 씨, 네. 근데 선희 씨 오늘 얼굴 좋으신데? 저는 네. 언제 사실 피곤하세요? 밝은 에너지가 좀 많은 여자라. 맞아. 네, 네, 그런데 네. 장거리 좀 오랫동안 차를 타면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도 피곤해. 그러니까 사실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네. 서울 딱 진입해서 이렇게 하면 한 7시간 걸려요. 막 그렇죠, 막히는 그렇죠. 날은. 예. 차도 피곤해. 목도 아프고요. 예. KTX 타요, KTX. 아니, 아직은 이제 애기들이 참. 어려서. 그것도 애국이야, 그것도. 또 이렇게 혼나네. 아니, 뭐, 자기가 왜 버스에 차를 타고 가든 그거 아니, 뭐예요? 근데 저는 장거리가 문제가 아니야. 네. 박사님 보자마자 피곤해. 그러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때문에 차를 타는데 오랜 운전하면 피곤하다. 그런 피곤해요. 말씀이시죠? 목도 아프고, 뭐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럼 누구나 엄청 피곤할 것 같고. 네. 강 박사님 언제 피곤하십니까? 나도 볼 때마다 피곤하지. 근데 네. 특히 이제 환자분들께서 설명 다 하고 이제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치질이 심합니다. 하는데 네. 다른 병가 수술도 받고. 네. 그래서 야 진짜 피곤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예. 자, 공손히 예. 잘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지만 속으로는 피곤하다. 이제 환자분의 어떤 케이스에 따라 좀 피곤할 수 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이 박땡땡하고 함께 쌍벽을 이루는 원땡땡. 이게 중국에서 3억 병이 팔렸대요. 한 교수님. 병? 예.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중국 전문가시잖아요. 예. 또. 이게 대체 성분이 뭡니까? 우리 자연강량제들이 대부분의 성분은 뭐냐면, 물론 비타민이 있습니다.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C, 그리고 필요한 적절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피곤함을 딱 잊게 만드는 성분은 뭐냐? 네. 이 자연강량제에 들어있는 설탕 성분과 네네. 무수 카페인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피로야 가라 하면서 카페인 성분 떨어지면 다시 피곤해져. 가라 하면서도 피곤해지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런 자연강장제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네. 오히려 더 피곤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카페인 중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영상학과 소정대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예. 원장님은 사실 좀 제가 그 병원 가보면 그 MRI를 판독하시니까 약간 좀 어두워요. 그죠? 어두우면서 맨날 그 판독하시느라고 이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하고 계시다. 사실입니까? 저 얼마 전에 뼈가 부러져가지고. 원장님이요? 네네. 어디가? 쇄골이요. 왜요? 쇄골이? 넘어졌어요. 근데 어디서? 뼈가 약하니까 예. 햇빛을 안 봐서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햇빛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부러지려면, 이게 부러지려면 빠당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딱 넘어졌어요. 그냥 바로 길가에. 창피해서 빨리 일어났는데 부러졌더라고요. 아유, 큰일 큰일 날 났네. 뻔했네요, 그래도. 그것도 예, 또 예, 예. 횡단도로. B 결핍이시네요, 진짜. 그렇죠. 오늘 주제가요. 척추도 피곤하다며, 척추가.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피곤할 것 같긴 해요. 왜? 제가 지금 좀 피곤한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척추 피로를 풀어주실 특급 출연자를 모셨습니다. 척시원병원 이철재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많이 잘못 잤네요. 제가 어제 그저께 잠을 못 잤는지 어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렇게. 근데 좀 움직이니까 지금 나아졌는데 병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쭤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척추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예. 허리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 척추 좀 잘 안 낫고요. 예. 외래 보다 보면은 막 허리 환자들 많잖아요. 예. 또 안 낫는다고 잘 안 낫는 병이거든요. 네. 인체 척추라는 게 야단도 많이 맞고 돈 네. 썼는데 또 안 낫는다고. 네. 우리 돈 쓰면 또 다 나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잘 안 돼요. 뭐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서. 네. 환자한테도 뭐 야단도 많이 듣고 그래서 또 원장님이 그렇죠. 안 넣는데 뭐 좋아라는 사람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장기 중에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장기도 있잖아요. 네. 뭐 폐라든지 뭐 심장이나 이런 게 피곤하니까 뭐 한 3분만 쉴게, 5분만 쉴게 이러면 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척추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써야 되고. 네. 그럼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퇴행성이 계속 오는데 자꾸 자극은 오고
또 약은 먹고 조금 낫다가 아프다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아가지고 그래서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좀 잘 안 낫는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낫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놔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톡박스 열어보고 질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자, 오늘도 피곤한 당신? 네. 푹 쉬어야 쉬어라. 척추도 피곤하다. 척추도 척추도 피곤. 뭐 피로골절 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스트레스 피로골절. 골절, 네네네. 압박골절, 우리 할머니들. 네. 그런 게 이제 장시간 이런 별것 아닌 자극이 네. 계속 쌓이다 보면은 네. 골절도 일으킬 수 있다는 골절. 뼈도 금 간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군의관 할 때 군장 메고 이제 한 30대 초반이었는데 네. 같이 동료가 이렇게 횡군하고 나서 네. 이 대퇴골이 다치지도 않는 대퇴골이 골절이 되더라고요. 오. 그 정도로 이제 인체 압력이라는 게 네. 좀 어마어마합니다. 오. 그래서 척추 피로 정후군이라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척추 피로증후군. 예. 그게 뭐 큰 진단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장시간 네. 척추에 이제 같은 자극이 계속 자극이 오다 보면은 네. 척추 주변에 이제 피로 물질들이 쌓이면서 네. 일어나는 증상들. 네. 이게 뭐 이 자체는 별거 아닌데 네.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이제 병으로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네. 하루 종일 이렇게 굽여서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뼈가 약하신 분들이 계속 그 지속적인 자극이 결국 이렇게 이런 자세가 네. 이 약한 뼈가 뚝뚝뚝뚝 줄어들어서 압박골절이라는 골절까지 실제로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척추가 진짜 피곤하죠. 그 진짜. 네. 예. 네, 실제로 우리가 차를 오래 타거나 비행기 오래 타면 네.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네, 많이 아프죠. 근데 네.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온몸이 막 쑤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엔 척추 피로 때문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차를 타고 가면서 자세를 많이 못 바꾸잖아요. 못 바꾸죠. 비행기도 우리 뭐 요새 동남아 같은 데만 갈라 해도 네. 4-5시간 저 너무 너무 그냥 힘들어요, 앉아 있어야 진짜. 되는데 아, 우리 아니, 뭐 예. 예, 화장실도 안 가잖아요. 예, 그냥 못 그 가죠. 자리에 딱 앉아 귀찮아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앉아 있을 서 있을 때보다 앉으면 허리 압력이 많이 올라가고 더 올라간대. 또 이제 쪼그려 앉든다든지 좀 잘못 앉거나 숙이거나 이러면 네, 압력이 끙충끙 뛰고요. 네. 그러니까 한 자세 오래 하면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간 뭐 이런 차를 탄다든지 비행기 탈 때는 자세를 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될 때는 엉덩이를 딱 붙이고 엉덩이를 뒤에 그렇죠. 딱 붙이고. 구부정한 게 잠깐은 편한데 네. 나중에 결국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래 바른 자세를 딱 앉는 게 지금 네. 잠시는 좀 힘들지만 결국은 낫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일어나서 스트레칭 같은 자세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압력이 네.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좀 편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자극이 오게 되면 이제 이 축에 자꾸 영향을 주니까 결국은 뭐 온 만신이 뭐 다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영향이 있죠. 그럼 자세가 앉아 있는 게 안 좋은 겁니까? 척추에는 서 있는 게 안 좋은 겁니까? 앉아 있는 게 좀 더 안 좋죠. 압력이 더 높으니까. 근데 이제 오래 서 있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죠. 예. 우리 수술한 사람들 보면은 우리 병원에 보면은 네. 서서 식사 막 하거든요. 예, 한 그럴 3주 수도요? 가량은 좀 앉는 것 좀 자제시켜요. 그게 뭐 별건 아니지만 네네네. 뭐 서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네. 막 끙끙거리면서 먹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네. 이제 압력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려는 그런 거죠. 예. 특히 여자분들은 네. 높은 힐을 신는단 말이에요. 그치. 예, 더군다나 높은 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몸에 좀 이렇게 붙는 슬림한 옷을 입으면 배가 이렇게 좀 들어가고 허리가 날씬해져야 되니까 네. 하루 종일 힘을 이루고 꼿꼿이 이루고 서고 다녀요. 네. 그러면 집에 오면요 삭신이 네. 삭신이 그렇지. 예 그렇죠. 엄청 쑤십니다. 예. 그렇죠. 예. 아니, 송 원장님은 계속 이제 그 판독하시고 앉아 계시니까 허리가 힘드실 거고. 예, 저는 항상 목이랑 허리가 불편하죠. 허리를 그래서- 막 뼈본 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뜨끔했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이제 네. 근육이 자꾸 아프죠. 그러니까. 근육이 아프시다. 제가 자주 아파요, 이게. 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뜨끔뜨끔 하거든요. 그게 이제 횟수가 자꾸 이제 잦아지거든요. 네네. 강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요, 진짜. 예. 그 멀지 않았다는 말이죠. 뭐가요? 그 조짐이. 근데, 와, 원장님 되게 기분 좋게 보시네. 야, 이제 곧 온다. 이런 표정이 있었는데. 조심하시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는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병이 오잖아요, 병. 네네. 그 대표적인 병이 뭐 디스크. 아까 터진다, 그게 디스크 터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 보통 다 이렇게 터져요. 뭐 별스럽게 터져가지고 수술 받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좋으시네. 치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터지게 돼 있어요. 무시하거든요. 네. 환자들이 무시해요. 이 마비옵니다. 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네. 내한테 설마. 예.
온단 말이죠, 사람이면. 예. 그래서 어쨌든 네. 조심해야죠, 조심. 관리 잘하고. 할게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병이 디스크하고 협착증인데 어쨌든 디스크는 뼈 사이에 이제 물렁뼈잖아요. 네. 뼈가 이제 쭉 우리 인체라는 게 관절의 연속이거든요. 예, 예. 뼈하고 인대하고 살과 살이 만나서 이제 얘네가 축이 형성되는데 네. 그 대표적인 관절이 디스크예요. 네. 근데 디스크만 관절이 아니고 바로 옆에는 뼈관절 인대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축이 형성되고 그 안에 신경이 내려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마디가 생기게 되면 그놈한테는 공격이 더 오고 그럼 디스크 낡아지고 재수 없으면 터지는 사람도 생기고 네네. 막 찌꺼기도 앉게 되고 네네. 그게 협착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병들이 오게 되죠. 겁이 좀 나네. 처음에는 이게 그냥 뭐 되겠거니 싶었는데 겁이 좀 나네요. 허리가 아프다고 처음부터 병원을 잘 안 가요. 뭐 파스를 붙인다든지, 재활했다니까 지금. 그죠, 침을 하루 종일 내서 맞는다든지. 이제 스프레이 파스 발랐거든요. 네. 그리고 남자분들은 또 집에서 흑 이러면서 혼자 맞아, 교정을 맞아, 해. 맞아. 보통 병원은 뭐 엄청 아파야 가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예. 강원장님 최근 1년 동안 병원 간 적 있어요? 매일 병원 매일 병원 매일 가요. 병원 다 어서 선생님들 저도 매일 병원 가는데 어쨌든 허리 아픈 거는 이제 보통 아파서 딱 일어나니까 진짜 꼼짝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그랬다니까. 꼼짝을 못 해가지고 119를 바로 불러야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보통 허리 아프다고 다 디스크 협착증 아니거든요. 아픈 이유 많아요. 사진 괜찮아도 아플 수 있고 네네네. 그거 다 엄살 아니거든요. 네네. 그 척추 주변에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단순 요통이에요. 보통 약 매달 먹고 네. 뭐 물리치료 해줄 수 있으면 하고 네. 따뜻한 물에 담고 파스 몇 장 딱 바르면 네. 며칠 지나가면서 네. 대부분 낫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거는 한 보통 뭐 책마다 다르지만 일주일 이상 가면은 네. 그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예, 예, 이상해요. 예. 그 일주일 이상 가는데 안 나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갈 생각을 조금은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리로 막 내려가요. 다리로. 그럼 병원에 좀 가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안 왜 가요?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진짜 최악이 그렇죠. 됐어야 온다. 그럼 수술하라 막 뭐라 하고 보자마자 수술하라 한다. 우리 지금 서 원장님이 지금 우리 이철재 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계속 너무너무 기뻐하고 웃고 계시거든요. 그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미국에서 오신 분이라서 이 한국 여사가 저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 거야? 우리 소 원장님이 MRI 쪽으로는 진짜 권위자세요. 텍사스 레인저스 맞죠? 아니요. 아니. 신시내티. 아, 신시내티입니까? 신시내티. 아, 신시내티 그 선수들을 직접 이렇게 전문의셨거든요. 예. 사진에는 문제가 없는데 본인 아프다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엄청 많죠. 예. 그러니까 근육통이 척추에 문제 있는 것보다 척추뼈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네. 거의 한 4배가 더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단순 요통이라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단순 요통. 예,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통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네. 근육통이죠.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거는 사진 찍으면은 사진은 정상이고, 네. 그러니까 본인은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막 호소하고 있고. 네. 오. 근데 그게 네. 이제 진단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MRI로 네. 그게 바로 진단인 거죠. 아. 사진에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신은, 근육통이다. 단순 요통이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게 더 예, 빨리 예, 진단을 하는 예. 방법 중에 하나죠. 예. 근데 뭐 또 아프지 않은데도 사진 찍으면 이상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아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관절염 같은 경우는 네. 아프지가 않거든요. 예, 예, 어느 순간 아팠다 이제 안 아파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사진을 보면 엉망인데 관절이 네. 근데 환자는 안 아프죠. 네.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그런 관절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어떤 순간 빨리 한번 충격을 받으면 또 갑자기 통증을 호소해요. 점점 재밌어지는 척추 이야기 두 번째 톡박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는 무조건 디스크? 물음표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예. 쑤시고 저리고 아리고 질환 따라 통증도 다르다. 네. 그래요. 그 이제 허리에서 신경 누르는 병 중에 대표적인 게 디스크, 네. 협착증, 네. 아까 찌꺼기 앉는 거 협착증, 네네네. 뼈가 막 흔들리는 전방전이 우리 핀 박는 병, 네네네. 그 다 세 개 다 이제 허리에서 신경을 누르는 대표적인 병인데 네. 이제 뭐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 네. 다 비슷한 이런 이제 선상에 있는 네, 병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증상이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네. 비슷한 면들이 있지만 또 각각의 또 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크는 이제 허리를 숙이면 예. 좀 아파하죠. 아, 숙이면 아파요? 네, 숙이면 압력을 좀 주게 되면 예, 숙이면 예. 이제 압력이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머리 감으려고 할 때 많이 아프고 네. 또 누워서 좀 다리를 이렇게 들어보죠. 하지 뭐 직거상 네네, 검사라고 네네, 해가지고. 네네. 그냥 막 땡겨요. 다리로 땡겨요.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고. 예. 협착증은 우리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서서 이제 다니면은 아파하잖아요. 다니면 다리로 막 내려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쪼그리고 앉아가 이렇게 막 쉬어야 돼요. 네. 그럼 좀 쉬면 이제 척추관이 좀 넓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좀 되면서 또 좀 나아지거든요. 네네. 그럼 또 가고. 그래 이제 어머님들 병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계속 이제 증상이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10분 가다 쉬다가 5분 가다 쉬다가 이제 뭐 누워나 서나 아프고 아우, 또 협착증이고. 예. 또 전방전이적인 흔들리는 병이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자세를 바꿀 때 네. 이제 압력이 많이 오니까 그럴 때 좀 더 아파하고 뭐 그런 성격들이 조금씩 있는데 예. 비슷한 면들도 또 많이 네네. 같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 다리가 아픈데 네. 왜 허리 검사를 하냐고 불평하는 환자 들었습니까? 그 보통 우리 네. 허리에서 신경이 다리를 지배하거든요. 엉덩이나 다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허리가 처음에 디스크 협착증 있는 사람들이 이제 허리가 먼저 아프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프다고 병원에 쪼로록 가지는 않잖아요. 네. 치료를 하잖아요. 막 주사도 맞고 약 파스도 바르고 물리치료도 하다 보면 허리 조금 낫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리로 이제 신경이 계속 눌리니까 다리로 가는 증상이 슬금슬금 나타나는 거죠. 네네. 그 다리 아픈데 왜 뭐 허리를 찍었나 해서 뭐 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뭐 네. 따지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허리 신경이 다리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다리 아픈 것도 원인이 허리니까 때문에. 그런 허리를 경우가 찍어보라는 대부분이에요, 거예요, 대부분.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막 디스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어르신들 디스크보다도 척추관 협착증이 더 많잖아요. 디스크가 낡아 있잖아요. 네. 근데 낡았다고 다 터진 건 아니거든요. 우리 네. 뭐 디스크 하면은 다 터진 디스크 얘기하죠. 네네네. 그 어르신들은 이 낡을 과정 중에는 좀 터질 위기가 많았겠지만 네. 안 터진 경우가 더 많아요. 오. 그 협착증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 하루아침에 낡지 않잖아요. 네.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그럼 디스크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뼈나 인대나 이런 데 계속 자극을 받다 보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마찰이 계속 일어나면서 네.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뭐가 앉는다? 찌꺼기가 찌꺼기가 아니다. 예. 그게 협착증. 그래서 이제 신경이 내려오는 관이 네. 뼈 안에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한 손가락 굵기만 한 게 뇌에서 쫙 내려옵니다. 아, 이거를 그게 뭐죠? 척수. 아, 척수. 예. 잘 모르시네. 예. 척추식, 척수식. 기분 좋아하시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네네. 자기만 딱 내려와야 되는데 네네네. 자기 내려오는 구멍에 막 이상한 놈들이 막 다 들어온 거예요. 네. 막 이것저것 다 들어와가지고 막 누르는 그거를 네. 쉽게 얘기해서 협착증이라고. 아. 그래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디스크보다는 협착증이 많다. 그러면 혹시 디스크에 잘 걸리는 직업군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운동선수가 좀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외래 보다 보면은 조선소나 아, 둘에서 뭐, 영접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뭐 또 인테리어 하는 법이라든지 용접일 하시는 분, 네네네. 그 뭐 식당 일 네네네네. 그런 아, 게 그 제반 놓을 때. 그 제반 닦기도 숙이고 하고. 쪼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아. 좀 안 좋은 직업군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허리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네네. 선생님이 계속 자꾸 찌꺼기 하니까 네. 이 주부들은 주방이나 화장실에 찌꺼기를 뻥 뚫어주는 그런 약들이 있잖아, 세제들이. 우리 몸에도 그런 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찌꺼기라고 하니까 참 찌꺼기를 뻥 위에 뚫어주- 막 뚫어주는. 그거 하나 만들면은 노벨 대박이죠. 의학상 이런 거 바로 탈 것 같은데 제약회사 뭐 완전히 그러겠죠? 아까 2천억 말도 안 되지. 뭐 자연강제 이런 건 말도 안 되니까 찌꺼기 없애주는 거 이런 거. 자, 세 번째 토크박스 주세요. 자, 수술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어디에 물어봐. 자, 이거 뭐한테 물어봐야 옆집 되겠어요?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옆집 아줌마. 절대 물어보지 마요. 옆집 아줌마. 예. 또 보살님한테 물어볼 수도 누구야? 없고. 보살님들. 보사. 아, 그잖아요. 나 왔냐? 부채냐? 아니, 몇 왜냐면 살이냐? 예. 저 아시는 지인분들이 네. 안과 수술을 앞두시고 보살님한테 날짜를 받으시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심리적인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너무 뭐. 예. 아이고. 예, 됐고. 자, 한 교수님 어디에 물어봐야겠습니까? 도저히 저는 몰라서 네. 옛날 개그 버전으로 네. 별들에게 물어봐. 아이고. 좀 낫다. 아니, 그래도. 그 남의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별들에게 물어봐.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에 물어봐? MRI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장님 이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상이 선생님이 증상 얘기하셨었는데 증상이랑 이제 MRI 그 판독상 그 소견이 일치를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할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죠. 아하. 근데 네. 그것도 교과서처럼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일 그 신임이 가는 의사들 네네. 한 3분 정도 네. 만나보고 네네. 다수결로. 홀수로 만나서 좀 더 많은 수. 그러니까 원장님과 그만큼 일단 초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진단을 해야지 뭐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그러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뭐 예를 보면 뭐 얼굴 보고 안 맞춰보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증상 듣고 맞춰보라고. 그분 보살님한테 어머니 가세요. 저 진짜 조금 돗자리 깔아야 됩니다. 아니 진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자 어디 한번 맞춰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이래 아픈데 꼭 사진 찍어야 되냐. 예. 그러니까요. 네. 어디 아프냐면 4, 5번이 아프다. 본인이 직접. 야 번호까지 하실 정도면은. 말씀 저렇게 하셔도 사실 정상이나 간단한 이학적 검사로 네. 어느 정도 요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이제 확신 가지시고 검사를 하시고 어디를 검사를 받아보라 사진을 찍어보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예, 딱 알고 하시기 때문에 예. 근데 환자 입장으로 해서 병원 가면요. 네. 엑스레이 찍고 처음에. CT 찍고 그다음에 또 MRI 가는 찍고 이게 희한하거든. 그렇다고 병원 또 옮기잖아. 또 엑스레이 찍고 요즘은 CT 초음파 찍고 하고, 네, 초음파 또 하고. 하고 너무 많아요. 검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지금. 좀 전에 한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학적 검사로도 대충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이학적 검사해서 만져보고 이래 해가지고 얘기 들어봐서 네.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는지 들어봐서 이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검사하면 그거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검사가 이제 엑스레이하고 CT, MRI 네. 이런 거잖아요. 우리 네. 다 잘 알고 계시듯이. 네, 네. 이 세 가지 검사들이 다 고유의 이런 장단점들이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엑스레이, CT, MRI가 다 필요할 때도 있고요. 엑스레이, CT만 필요할 때도 있고, 네. 엑스레이하고 MRI만 필요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병원을 단지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얼마 전에 MRI를 찍었는데 또 찍는다.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비용도 엄청 들어요. 그렇죠. 같은 검사를 왜 또 해요? 또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찍는 거는 전문가는 우리 서 원장님이시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찍는 겁니까? 엑스레이랑 CT의 효용성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MRI로 바로 검사 들어가는 경우도 한 30%나 요새는 됩니다. MRI로 바로 간다. 예.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에서 뭐가 안 나오면 CT를 찍게 되고 CT를 안 나오면 MRI로 가는 그런 오래된 관습이 있거든요. 네네.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죠. 그런데 요즘은 증상을 들어보고 네. 증상에 맞는 검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거 네. 1개 내지 2개만 하면은 네. 그냥 그걸로 검사가 다 되는 거죠. 그 원장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비용의 차이가 또 있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바로 MRI 찍으면 제일 편하긴 하겠지만 네. 처음부터 MRI 찍으면 부담스럽잖아요. 비용이 그러니까 처음에 엑스레이 찍고 뭐 CT 찍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바로 MRI 찍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봤어요. 이건 무조건 뭐 거의 99% MRI로 갈 환자다. 네. 그러면 좀 CT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도 좋고. 네. 근데 MRI가 이제 좀 주저하고 일하는 이유가 네. 첫째는 이제 비싼 거죠. 네. 비싸니까 못 찍죠. 싸면 뭐 다 찍게요. 그렇죠. 두 번째, 네. MRI 찍으면 이제 자세히 보이니까 네. 이제 병 나와서 수술하러 할까 봐. 그런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네. 그 뼈랑 뼈가 어떻게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네. 그것뿐이 안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추측을 할 뿐이죠. 네. 어떨 거다. 추측을 하는데 이제 MRI는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것도 보이고 뼈에 아까 말씀하신 그 미세골절, 네네. 피로골절 네네. 있는 것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신경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신경 내려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같은 척추관 협착 중인데도 네. 같이 좁아졌는데 신경이 눌리는 사람이니까 안 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네. 말씀이세요. 요새 이제 뭐 불필요한 MRI, 네. 과잉 진료, 뭐 불필요한 도수 치료, 네. 뭐 실비보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의사 양심이고요. 네. 또 환자의 양심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지켜야 되는 거고 불필요한 MRI는 없어요. 맞아요.
MRI가 싸면은 MRI가 필요 없는 검사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MRI 싸면 그런 말 안 나오거든요. 비싸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찍어야 되는 검사거든요. 네, 네. 그러면 별 탈이 없을 거예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 병원 가서 선생님 이래저래 다 자르고 MRI 먼저 찍읍시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CT는 주로 뼈나 아니면 머리 같은 경우는 급성 출혈, 네. 그러니까 CT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MRI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조직들, 소위에서 척추, 그다음 근육, 인대 이런 데 볼 때 훨씬 더 MRI가 정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어떤 걸 할 거를 환자분들이 직접 지정하는 것보다 의사분들이 권유하는 검사를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줄이는 방법이에요. 네, 네. 근데 제일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척추를 볼 때 가장 정확한 검사는 사실은 MRI입니다. 네, 네. 맞아요. 조금 배 아프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펜시티 찍자 그래요. 펫시티를 찍자고. 예. 배가 아픈데 펜시티 찍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너무 많이 아시는 거죠. 너무 많이 아시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근데 또 이 검사 저 검사 다 이렇게 해 보는데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의견이 좀 이렇게 다르세요. 예를 어느 들면? 병원에서는 수술을 합시다. 네. 어느 병원에서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이거 솔직히 어느 그래, 말을 그러게. 들어야 되는지 그죠? 네. 그 누구 말을 참 들어야 될지 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어렵죠. 제가 환자나 보호자 입장이라도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남자분들 뭐 연애할 때 네. 한번 어째 해보려고 내 오빠만 믿어라. 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오빠 믿고요. 아유,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네, 다들 고생하더라고요. 그 오빠들 믿고. 근데 저 그 남자들도요. 네.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 순간만큼은. 맞아. 그 순간만큼은 나 믿으면 진짜 지켜줄 수 있을 거라 그래, 믿어요. 맞아. 믿을만 하면 믿으면 되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네. 그 척추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네. 숫자로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는 수술하라고, 누구는 뭐 비수술로, 시술로 다 나서주겠다고, 누구는 뭐 침 맞고, 한약 몇째 집먹고 3개월, 6개월 치료하라면 낫는다. 네. 그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렸다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침 맞고 다 나오면 그게 정답이고요. 시술하고 다 낫을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잘 산다면 그게 정답인데, 네.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은성을 너무 올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 결국은 환자와 보호자분의 몫입니다. 예. 걱정이 되니까 예. 그래도 치질 수술 여기서 설명을 잔뜩 해놨는데 딴 데 가서 수술 받고 오면 마음이 좋습니까? 그런 건 있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왔는데 저를 보러 왔는데 좋게 얘기해드리고 좋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네. 들어보시고 네. 발품을 파시고 네. 그래서 믿을 만한 곳에 몸을 맡기기로 했으면 네. 몸을 맡기세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 이런 말들이 많아요. 옛날에 있었던 말들인데, 예를 들면, 치질 수술을 하면 대변이 수술 산다. 네. 이런 말이 있듯이, 허리 수술 잘못하면 평생 누워 산다. 이런 말들이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거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그런 말들을 하나 알면은, 누가 수술하려 한다, 병원 간다 그러면은, 절대 말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네. 원래 자극적인 얘기가 수명이 오래 가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이게 수술을 하자 이러면 막상 칼대는 게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요즘 대세가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요법이 거의 대세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네. 정형외과나 어떤 병원에 가면 크게 써 있어요. 뭐 비수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병원에서도 홍보 아닌 홍보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급하게 이제 수술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말고는 대부분 다 비수술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비수술에 이제 시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시술 여러 가지 이름의 시술들이 있거든요. 네. 비싸요. 아, 시술도. 네. 시술이 네. 화나면 200~300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되나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비싼 것들이 있어요. 네. 두어 개 하면요. 수술비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러네, 진짜. 예. 그래서 시술도 네. 막 할 수도 없어요. 시술했다고 다 나오면 좋겠지만 다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경우 함부로 못 한단 말이에요. 비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시술하기 전에는 네. 약도 써보고 네. 물리치료도 해보고 통증 클리닉 이런 데서 주사도 많이 맞아보고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네. 그런 거 좀 몇 차례 여러 차례 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좀 잡히거든요. 네. 통증이 좀 완화되면 네. 이제 힘을 기르는 운동도 하면서 유지시키고 예. 이도 저도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시술을 생각해 보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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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근데 시술 중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신경성형술도 있고 네. 협착증대 이제 풍선 확장해 주는 그런 시술도 있고요. 네, 네. 꼬리뼈로 해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네. 뭐 디스크나 이 수액 절제를 하는 꼬리뼈 내시경 수액 절제술 네. 이런 시술들도 있습니다. 아, 그 신경 성형술. 예, 예. 요건 저 좀 들어봤는데 맞지만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이게 뭐죠? 꼬리뼈 쪽 우리 엉덩이 쪽에 좀 밑에 있죠, 천골을 있죠. 천추죠, 네, 네, 천추. 네, 네, 천추. 밑에 꼬리뼈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아, 뼈 구멍이 그래요? 있거든요. 네. 조금 약간 민망스러운 부분인데 네. 거기에 이제 부분 마취래. 거기가 이제 신경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제일 들어가기 쉬운 구멍이에요. 네네. 거기 부분 마취를 해가지고 네. 이제 관을 넣는 거예요. 예. 한 1mm, 2mm 되는 관을 넣어서 네. 이 신경성형술은 이제 병변 부위까지 이제 시암이라고 하는 이동식 영상 장치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네. 병변 부위를 구석구석 다 찾아서 네. 막 이래 들어붙어 있거든요. 네네. 유착이라고 그러죠, 유착. 예, 예, 막 예. 찌꺼기들이 막 떡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막 다 떼는 거예요. 아. 유착을 박리해주고 거기에 이제 신경 붓기나 이런 깔아주는 약들, 효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 효소들 쫙 발라주고. 아, 그게 신경 성형술인가요? 예. 제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네요. 근데 네, 네. 내시경 꼬리뼈 내시경이라 했잖아요. 네네. 거기는 이제 똑같이 걸로 들어가는데 네. 내시경이 들어가요. 내시경. 어허. 우리 위 내시경은 막이 손가락 굵기만 하잖아요. 예, 예. 그는 1mm 정도 돼. 1mm. 아주 가늘어요. 1mm짜리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네. 거기 굵은 게 안 들어가거든요. 예, 예. 아주 가는 내시경이 들어가고 네. 또 레이저도 1mm 정도 돼요. 음. 그 레이저 광선이 뿅 나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터진 디스크 있잖아요. 네. 불그러진 디스크에 막 쏴가지고 이제 감압을 시키고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네네네. 그래 하는 게 꼬리뼈 내시경 수액절제술. 대단한 내시경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시술이나 수술이나 네. 또 구별이 잘 가는데 네.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이나 수술이나 술자도 비슷하고 네. 그게 합병증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네.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 그렇죠. 이게 그 의사 선생님들이야 뭐 워낙 잘하시는 시술 수술 나누지만 저희는 그러면 괜히 수술자보다는 시술이 좀 낫다. 왜 굳이 수술을 해야 되느냐. 예. 수술은 너무나 중요해요. 네. 근데 사람이 이제 환자분들이 째도 되고 안 째도 되는데 누가 째겠어요. 네. 시술해도 되고 수술해도 되는데 누가 수술을 해요, 어느 바보가. 그러니까. 예.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시술로 다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 뭐 여러 광고나 막 이런 광고 매체, 선전 매체에 들으면은 아, 뇌정상하고 똑같으니까 나 시술로 시술이다. 된다. 예. 그래 와서 막 우겨요. 네. 근데 보니까 너무 심해요. 네. 협착증이 너무 심해요.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뜯어내야 될 판이 당장이라도 뜯어내야 될 판인데 협착증은 서서히 심해지니까 아팠다 나았다 하거든요. 네, 네. 아파 죽지 않는단 말이죠. 너무 아파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면 당장 수술해 주세요 이럴 건데 그게 아니니까 시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 좁은 틈에 들어가서 막 관을 넣고 삐지고 들어가서 막 일하다 보면 긁어부스러 만들어요. 네. 오히려 마비를 더 조장하고 네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광범위하게 신경을 넣어줘야 돼요. 네. 그 수술밖에 이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진짜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2번씩 해야 될 필요 있는 사람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물어보는 게 딱 뭐냐면은 네. 간단히 되죠. 아, 간단하게 되죠. 예. 정말 2번씩, 3번씩 해야 될 그런 단계별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척추 질환은 다른 큰 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기는 와가지고 수술하시면 간단히 됩니까? 간단히 되냐. 예. 그렇군요. 예. 의사를 찾지 않고 마술사를 찾으시는 분이 예. 많으세요. 이거 어록이다.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마술사를 찾는다. 그렇죠. 예. 근데 뭐 좀 보면 그래도 수술법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흉터도 그렇죠. 작아지고 회복도 좀 빠르고 한데. 옛날에 10몇 년 전에 수술하신 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막 이만큼 째가지고 네. 막 한 달 동안 막 똥오줌 받아냈다 해서 그 옛날에 실제로. 실제로 예.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고 뭐 핀박더라도 뭐 그 다음 날부터 보행시키고 그런 시대거든요. 네네. 그 보통 디스크나 협착증은 이제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고 절개도 작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 구조물 최대한 보존 많이 하고 네. 뭐 수술 안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회복이 굉장히 빨라서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고 네. 또 아까 내시경 얘기했지만 허리로 직접 넣는 내시경도 있어요. 네. 딱딱한 한 6mm, 7mm 되는 그런 내시경도 있거든요. 그런 수술, 비수술도 네. 아닌 수술 같은 네. 그런 법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옛날보다 방법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환자분들은 네. 수술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퇴원을 우리가 언제 하느냐. 이건 상당히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회복되고 퇴원하는 시간도 빠르겠어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빠르죠. 네. 요즘은 좀 입원하고 싶어도 네. 또 올해 입원도 못하게 하는 못하죠?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예. 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회복이 옛날보다는 많이 빨라요. 그래서 막 3주 이상 막 그래 입원 안 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아파서 이제 수술을 했단 말이죠. 네.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거나 또는 간혹 보면 재발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이거 되면 있어요. 이제 머리 이게 수술 제일 재발 걱정이에요. 있어. 예. 이게 제일 걱정이란 말이에요. 수술에도 맞습니다. 효과가 예. 없다라고 표현을. 말이 내 진짜 수술하고 만족한다 너무 좋다 그런 말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용해. 대부분은 하지 마라. 너무 안 좋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네 번 했다. 그런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수술 받은 사람들이 경과가 좋겠습니까? 좋아서 두 번, 세 번, 네 번 받았겠어요? 그래서 수술이 다다. 네. 시술이 다라고 생각하면 네. 결국은 시술이 수술되고요. 수술이 또 수술 만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네. 수술은 우리 몸의 근본을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네. 찌꺼기를 청소하는 거지 네. 근본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본을 고친다는 건 나이를 거꾸로 되돌려 달라는 건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네네. 고정해놨다고 근본을 잡아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찌꺼기만 청소하는데 근본이 안 좋으니까 자꾸 찌꺼기를 만드는데 네. 찌꺼기 청소해 놓으면 좀 살만하거든요. 네. 그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가. 그렇지. 예.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라는 게 그 주변에 힘을 기르고 네. 특히나 뭐 술, 담배 같은 거 있잖아요. 술, 담배. 술, 담배가 척추에 엄청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술, 담배 끊으세요. 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좋은 관리인데 잘 됩니까? 안 되죠. 네. 운동 할 것 같죠? 안 한단 말이에요. 예. 한 2달 지나면 다 까먹는다. 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면은 또 다시 병이 생기고 그래서 그만치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서 원장님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 수술한 분인데 다시 또 안 좋아지고 또 사진 찍고 또 수술하시는 경우. 예. 그죠? 수술했는데 네. 수술은 잘 됐는데 아파요, 완전. 네네네. 네. 예. 근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거의 50%가량이 네. 근육이 때문에 아파. 건드린 근육 때문에. 아. 예.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육을 피해서 들어가고 네. 근육도 최소한도로 네. 이제 하고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 수술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네. 수술 후에 합병증도 적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정상을 호소할 때 내과적인 정상을 말할 때도 그렇고 수술적인 것도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치료를 할 때는 주로 제일 큰 문제를 치료를 하거든요. 네. 제일 큰 걸 치료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환자들은 뭐라 하냐면 힘들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는데 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의 목적은 큰 걸 해결하는 건데 네. 큰 거는 해결된 거는 잊어버리고요. 네. 작은 거 가지고 아프다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습니다. 맞죠? 예. 지금 이 원장님이 한 교수님 보고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거죠.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환자 입장으로만 보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 어떡해요.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저희 그 공개 클리닉웰은 우리 부산 경남에 여러분의 주치의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좋은 의료 정보와 또 좋은 분들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공풀은 꼭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시아버님도 사실 안타깝게 허리 수술 2번이나 하신 경우인데 네. 처음에 하시고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특히 이제 겨울에 연세가 있으시니까 겨울에 얼음판에 미끄러지셔가지고 아이고. 또 수술을 한 그런 케이스예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허리가 좀 이렇게 요새 안 좋은 게 운동을 에어로빅을 뭐 크게 살은 안 빠지지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네. 복근 운동을 네. 또 이렇게 열심히 해요. 크게 살은 안 뭐 빠지지만 하시는데요? 복근 운동을 어떻게? 윗몸 일으키기며 뭐 이렇게 하는데 아.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허리가 좀 더 아파요. 이게 운동 자세가 좀 이렇게 허리에 안 좋은 자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복근 운동을 하고 나면 훨씬 허리가 더 아파요. 네. 그래서 좀 더 척추에 좋은 자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운동 자세들이. 그 척추는 어쨌든 그 한 자세를 좀 오래 하면 아까 복근을 자꾸 쓰다 보면은 네. 이 기립근을 강화시켜 주지 않으면 그 말씀 맞아요. 맞거든요. 예. 그러면 이 배 압력이 올라가서 안 그래도 좀 안 좋은데 자극이 많이 와야죠. 그래서 뒤에서도 잡아주고 앞에서도 좀 잡아주고 이래 해야 되는 게 네. 맞고요. 그 어쨌든 한 자세를 오래 하는 걸 좀 피해야 되거든요.
그 우리 뭐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또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 이런 거 많기 때문에 네. 자세를 좀 자주 바꿔줘야 됩니다. 네. 오래 앉아 있어야 되면 잠시라도 좀 서고 네. 오래 서 있어야 되면 잠시라도 앉고 네. 그리고 우리 스트레칭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보통 보면은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많아요. 네. 많은데 쉬운데 막 보면 별거 아니에요. 네. 잘 안 해.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네. 보통 이제 맥켄지 운동 이런 거 많이 예, 들어봤죠. 예, 맥켄지라고 하는 뭐 뉴질랜드의 박사님 뭐 네.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거 아주 유명한 운동이래요. 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허리를 신장해요. 예. 목을 이렇게 제껴요. 그래 한 5초, 10초 이렇게 숨 들이쉬고 있고요. 또 한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돌려서 또 한 5초, 10초.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한 5초, 10초. 뭐 이런 게 이제 맥켄지 진짜 운동이에요.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죠? 늘 하는 거잖아, 네, 우리가. 별거 아닌데. 그 환자분들이 도수치료 있잖아요. 그 투리 강화 네. 운동 중요하거든요. 네. 해보고 별거 아니래요. 안 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고양이 신전 자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체조들 많은데 대표적인 고양이 이제 우리 고양이 뭐 썩났을 때인지 뭐 깊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레슬링 할 때 허리, 빠띠루 자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허리를 뒤로 들었다. 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 올렸다가. 등을 이렇게 세우고 예, 예. 머리를 아니,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또 반대로는 이제 네. 거꾸로 아,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아, 배를 네, 내고 네, 네, 힘을 네. 딱 배에 힘을 주고 이런 게 이제 고양이 뭐 자세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이래 허리 신전, 복근 뭐 그 허리 주변 강화 운동들이 네. 기초적인 이런 체조들이 중요한 체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우리 이철재 원장님은 가장 강점이 솔직하시고 담백하시고 예. 맞아요. 그런 게 상당히 그 신뢰를 좀 그죠. 아니, 그게 그 좀 말씀하시는 게 다른 원장님들 나오시면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되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서 원장님도 지금 영상으로 많이 보시고 환자들한테 이런 허리에 좀 운동하라라는 것들도 얘기하시죠. 예. 그리고 뭐냐면 신시내티의 프로 야구 선수들, 그러니까 MLB 선수들을 다 지금 그 컨디션을 다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운동도 배워야 되거든요. 네네. 제가 이렇게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있는 걸 가만 보면 한 90%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저분은 운동을 안 하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와, 워낙 전문가시니까. 예. 특히 이분 아닙니까? 네, 아까 그런 거죠. 아까 운동을 하고 아프다는 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새는 네. 아유, 이제 에어로빅에서 요런 동작이 없어졌어요. 네. 허리에 무게가 가니까.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배우셔라. 아,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진짜. 예. 허리가 안 좋으셔서 병원을 다니실 겁니다. 병원을 다니면 보통 물리치료실에 가서 네. 물리치료 선생님들한테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실 거예요. 네. 그때 한 동작을 배우십시오. 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뭐 진료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그분들이 물리치료사들이 사실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허리에 좋은 운동들은 굉장히 재미없는 운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하게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 아니라 아주 가볍게 하는 운동들이에요. 맞아. 그걸 물리치료 하러 갈 때마다 한 동작씩 배우십시오. 아. 그걸 실제로 하시면 네. 돈도 적게 들고요. 네. 인터넷 검색이라는 복잡한 과정도 없어도 되니까 네, 네.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푸드 처방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푸드 처방전은 네. 바로 이 콩국에 들어가 있는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이야기예요. 맛있다. 네.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허리에 비만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허리 아프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의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만 때문에 오신 경우에 살을 빼면 허리가 실제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뭇가사리에 들어가 있는 이 한철이라는 건 우뭇가사리를 고용화해서 저희 끓여서 맞아요. 예, 해초류를 끓여서 고용화시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다당류인 갈락토즈로 주로 만들어졌는데요.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변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식감은 굉장히 좋고 먹기는 좋은데 칼로리가 아주 낮습니다. 100g에 20에서 30g 킬로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편하게 드셔도 살이 찌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식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우리 콩국에 주로 많이 먹게 되지만 우뭇가사리를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묵으로 하는 음식들 있죠. 네. 묵밥. 네, 네. 묵밥에 묵 대신에 네. 우뭇가사리를 해서 꼭 같이 있죠, 먹어도 있죠. 똑같이 네. 맛있어요. 또. 우뭇가사리 묵밥이라고 네.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뭇가사리 장아찌 들어보셨습니까?
장아찌는 전 처음 처음 들어보는데. 들어보시죠? 장아찌는? 예. 네. 우뭇가사리로 장아찌를 만드는 법도 있습니다. 오. 굉장히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뭇가사리 간장에 졸여가지고. 알죠. 그걸 알죠. 이제 이 고추장에 넣어가지고 네네네네. 한 달 정도 숙성을 합니다. 네네네. 예, 꺼내서 네네. 뭐 참기름이라든지 네네네. 참깨를 넣어서 먹는데 네.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다양한 식재료 방법이 있고 가장 좋은 건 또 하나가 이게 변비에 그렇게 좋네. 이거냐면 아주 많은 다당류고 셀룰로즈라고 하는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변비에 좋고요. 네. 강 원장님이 또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 우뭇가사리가요 한천을 치질 치료에도 썼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네. 이건 변비를 없게 만들고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 때문에 네, 그런 네, 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막 하고 싶은 말은 이 우뭇가사리 한천이 네. 실제 요즘에는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해조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항산화 효과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음식 네, 네. 그러면서도 항산화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우뭇가사리를 오늘 슈퍼푸드로 소개합니다. 자, 오늘 그 우뭇가사리 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맛있게 잘 봤습니다만. 근데 아마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은 이철재 원장님 아니실까요? 예. 그 환자들 오시면 뭘 먹어야 되냐, 뭘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우리 척추에 좋은 음식 뭐냐고 네. 자꾸 그렇죠. 물어보시죠. 예, 그럼 뭐라고 대답? 어쨌든 뭐 척추에 좋은 음식이 네. 보통 뭐 김이나 네. 우유, 유제품, 아하. 뭐 다시마, 네네네. 또 뭐 있을까요? 뭐 홍화씨 이런 거 좋잖아요. 홍화씨. 네네네. 홍화씨. 홍화씨가 네. 유명해요. 네. 홍삼이라든지. 네네. 근데 어르신들 보면 고기 안 드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고기. 네. 예. 좀 단백질 이런 섭취를 네. 잘해야 되는데 네. 옛날에 어려울 때 아유 나는 닭껍질이 더 좋다. 아. 살은 너희가 먹어라. 예. 뭐 양보하고 네, 그 네. 어르신들 네. 고기를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척추에도 많이 좋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신선한 야채, 과일, 네. 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뭐든지 어쨌든 고루고루 네, 네. 좀 가리지 말고 이렇게 네. 좀 잘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거는 당연히 술, 담배 예.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술, 담배는 정말 논문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 척추에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만병의 다 원인이겠지만 네. 특히 척추에는 너무너무 안 좋아요. 아, 그렇군요. 꼭 예. 끊어야 되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네. 술, 담배죠. 그렇군요. 진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 어린 아이들이 빼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했죠, 그 얘기했죠. 척추 네, 빼놓는다. 예, 그 얘기했죠. 예. 알겠습니다. 똑똑하네. 오늘 공개 클리닉 웰 여러분 척추 건강을 지켜드리고 있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척추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철재 원장님께서 처방전을 갖고 오셨습니다. 자, 어떤 처방전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 처방전 열어주십시오. 겁내지 말고 검사하자. 일 커지기 전에. 아, 이거는 뭐 시종일관, 그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진짜 좀 공유를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좀 이 얘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이라는 게 갑자기 막 이렇게 수술할 병으로 생기지가 않거든요. 네. 그 점차적으로 막 쌓인단 말입니다. 그 중간에 고리를 좀 끊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뭐 네. 경제적 상황도 있고 네, 직장 형편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정상이 만약에 조금씩 안 좋아진다. 그럼 겁내지 마시고 네.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네. 일 더 커지기 전에 거기서 이제 고리를 좀 끊어줬으면 네.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 예. 그러니까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의 모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미리미리 건강을 체크하시면 충분히 좋아지고 나아질 텐데 너무나 끝까지 밀고 가는 거는 이게 참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네. 예. 이 방송 보시고 좀 허리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전문의를 잘 찾아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척시원병원 이철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아직도 내 척추는 괜찮다며 삐딱하게 누워서 TV 시청하고 계시는 유태아버지. 이제 건강할 때 지킵시다. 나 고생시키지 말고 100년까지 허리 지킵시다, 여보. 여러분 허리가 아프시기 전에 자주 자세 바꿔주시고 자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자세입니다. 예, 바른 자세, 바른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가 건강해야 당신이 바로 섭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지 대한민국이 울뚝 섭니다. 허리를 건강하게. 네, 공개 크리웰. 제가 사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사실 불편해. 근데 말씀 딱 들어보니까 더 겁이 났어요. 빨리 여러분들 허리 안 좋을 때, 몸 안 좋을 때는 병원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